상황입니다. 더 시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그런데 장 막판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한국에 15%에서 25% 인상 악재 뉴스가 떴죠. 그런데 이 코스닥과 이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무리. 현재 코스피는 거의 뭐 90도의 각도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진짜 90도의 각도로 상승 중이에요. 볼린저 밴드 둥둥이 떴고요. 통상적으로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뜨면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 가는 게 정석이죠. 현재는 워낙에 지금 추세가 좋기 때문에 보유자의 경우에는 약간의 부분 매도 또는 홀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추매의 기회가 아니라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약간의 부분 매도 또는 홀딩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추매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는 55, 현재 나스닥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 밤엔 다시 그리드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부분 매도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푸드앤콜 옵션은 약간 올라간 0.72, 지수가 올랐는데 푸드앤콜 옵션이 올라갔다. 뭐 이런 추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고 오르고 맞고 오르고 맞고 오르고.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추세를 꺾어줘야 진짜 리얼 불장이 오는데 현재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 US100,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이 삼각 수렴을 제가 저번 주에 수정을 했죠. 이 삼각 수렴 안에서 놀다가 돌파를 한 지점. 돌파를 한 거는 지금 주간장에서 돌파했어요. 물론 장이 시작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돌파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다시 삼각 수렴 안으로 들어올지 현재의 상황은 주간장이라 돌파를 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를 하려면 요런 데서 했어야죠. 뭐 지지받는 자리. 현재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스닥의 긴 추세 상단 저항선, 이 검정색 선 안드로메다 라인, 요 라인이 이제 불과 0.3% 남아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0.71 선물이 오르고 있으니까 0.71에서 0.3을 더한 1%. 오늘의 저항은 나스닥 지수가 1% 오른 지점이다. 강력한 저항이다. 저항에서는 사는 게 아니죠. 이때도 주요 저항에서는 맞고 떨어진다.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근데 여기를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는 다음 저항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항이 굉장히 유의미한 저항입니다. 초장기 저항.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닿는 지점 US100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26,000포인트 여기를 닿는다. 그러면은 부분 매도 욕심을 좀 버리고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르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엔비디아가 좀 올라줘야 나스닥의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엔비디아는 일단 21선 186달러 부근 지지를 일단은 받은 상태. 현재의 장세는 별거 없어요. 오르면은 현금 확보를 해야 한다. 전량 매도까지는 좀 아쉬우니까 부분 매도로서 현금 확보를 좀 해봐야 된다. 반도체는 다시 이 상승의 채널 안으로 들어와줬습니다.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줘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밤 뭐 지지부진하게 상승분을 반납한다 그러면은 21선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반도체도 뭐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가 조정이 와서 한 21선까지 좀 눌러주면은 속스를 단기 매수 해보려고 그래요. 속스의 가격으로는 한 53달러 정도. 여기서 뭐 이렇게 가는 거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짧은 구간 만약에 온다고 하면 뭐 그런 단타를 해볼 생각이에요. 저는 속스를 450% 수익을 내고 저번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속스는 단기 매매로 대응한다. 테슬라는 결국에는 메인 상승 채널을 또다시 이탈.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제 수요일 장후 미리 좀 질린 사람들이 선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테슬라는 현재 딱히 차트가 좋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FNGS는 주말 영상에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으러 가야 되는데 실패를 하고 이 파란색 저항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이 파란색 저항에 어제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간장에서 다시 터치를 하고 있는데 추세는 하방이 맞아요. 추세를 확실하게 돌리려고 한다고 하면 21선이 이렇게 수렴하면서 돌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FNGS, FNGU도 그렇고요. 수급이 들어온 이유가 빅테크 실적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일 수요일 장 후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러한 실적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빠그라지면은 다시 좀 굉장히 리스크한 자리니까 여기서는 오늘 밤에 추가적으로 오르거나 뭐 그런 상황이 오면은 FNGU와 FNGS 그리고 빅테크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물량을 조금 줄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오르면은 남은 물량으로 수익을 즐기면 되는 것이고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지지받는 선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요. 현재는 나스닥이 저항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메타는 현재 그래도 가장 추세가 이쁜 차트는
메타다. 200일선 이탈하고 맞고 떨어지고 다시 맞고 떨어지고 이제 다시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면은 진짜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메타의 실적 발표 때까지 이 200일선 근처에서 좀 노는 상황이 나오리라 생각해요. 실적이 좋아야 200일선을 뚫는 거니까 메타를 믿는 사람들은 홀딩을 해야 하고 메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죠. 결정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일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좋겠죠. 넷플릭스는 기존 하락의 채널 상단 한 88달러까지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UNH는 장후에 악재가 터지면서 상당히 지금 차트가 위험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내년도 예산 0.09%만 인상하는 안건을 제안했다는 뉴스에 헬스케어 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4시간 봉상 반격의 채널을 확실하게 이탈, 볼린저밴드 하단까지 장후에 시간 내로 내린 것이죠. 결국에는 유나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발표가 오늘 나오는데 그 상황을 봐야겠지만 200일선을 돌리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초장기적으로 접근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크게 내렸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나헬은 급등주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길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도 어제 크게 내린 상황 200일선을 이탈, 그러면은 다시 한번 200일선 요 파란색 선에 리턴이 올 수가 있다. 리턴의 가격은 한 46불 정도. 그런데 리턴이 왔을 때 맞고 떨어지면은 아이온큐는 굉장히 또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00일선 위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급격하게 내려서 밑꼬리에서 좀 잡긴 했는데 그 물량이 현재 본전의 상황, 중소형주는 굉장히 또 매가리가 없는 상황, 시장의 돈이 전부 다 금과 은으로 가버렸다. 빅테크의 수급이 들어온 것은 이제 이번 주에 실적 기대감으로 들어온 거고, 그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은 그 돈들은 또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과 은이,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축하드리는데 이 금과 은이 내려야 돼요. 이게 내리지 않으면은 전 세계의 모든 자금이 지금 여기 묶여 있으니까 돈이 돌지가 않는 거예요. 금과 은의 보유자분들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금과 은이 하락을 해야 나머지 섹터들이 모두가 웃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 지수가 현재 장전에 저항을 돌파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고 이미 저항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약간의 부분 매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원래 주식은 매도하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 왔을 때 포모에 휩싸여서 강하게 추매를 하면은 또 단기적으로 물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항상 주식은 파도기 때문에 경거망동해서 매매를 하면은 안 된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이 파란색 저항 여기를 살짝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 주말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큰 하락이 나왔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를 이제는 좀 보기가 좀 많이 지쳤어요. 여기서 반격을 해주면서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가 나올 거라 봤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다시 저점을 갱신하려고 한다. 이더리움도 추세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진짜 한 4년 존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4년 동안 존버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초분할 매수로 4년 동안 하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클래리티 법안 발의가 있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진짜 마지막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유나일 장전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악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오지 않으면은 유나일은 당분간 진짜 긴 시계열을 보고 추매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장후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텍사스가 좀 잘 나와줘야 현재의 기세를 이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수요일이 피크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수요일이 피크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현재의 주간장의 상승을 조금 반납할 수는 있어도 완전 나락으로 보내진 않지 않을까, 그런 희망사항을 가져보고요. 주일정은 오늘 밤에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가 나옵니다. 약간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지표. 그런데 크게 대세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준은 트럼프가 조금 쉬어야 된다. 일을 좀 그만하고 좀 쉬어야 증시가 올라간다. 인베스팅의 세일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30일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미장의 비중을 좀 줄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UDT 멤버십에서는 국장의 매매를 병행하면서 코스닥 레버리지는 50%가 넘었더라고요. 정말 좀 불가사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단기 매매한 종목도 한 12%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현재 국장을 강하게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의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으나 워낙에 추세가 좋아서 내려도 강하게 말아 올리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선입견을 가질 필요보다는 그 추세와 시장 상황에 맞게 돈을 벌 수 있는 매매는 모두 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investing.com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에 관하여 정보를 전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investing.com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investing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의 탭으로 들어가면은 관심 종목을 추가할 수 있고 investing.com이 분석한 객관적인 공정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애널리스트의 목표치, 목표 레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investing.com은 기관의 뷰가 담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들어가 보면은 엔비디아의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프로 리서치입니다. 클릭해 보면은 PDF 파일로 엔비디아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목표 주가도 일자별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영어이기 때문에 문서를 저장하신 후에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서 문서를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번역을 하면은 번역이 됩니다. 제가 번역을 한 것은 테슬라인데 한글로 테슬라의 레포트를 읽어볼 수가 있다. 요거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유료 서비스로 가입을 한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 회사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투자 전에 알고 싶은데 리서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투자 리포트를 읽어봄으로써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 서비스의 다른 기능을 보면은 프로픽 AI가 분석해주는 종목 분석이죠. 다양한 전략으로 자신이 원하는 종목들을 추천받을 수가 있어요. 주식 보기를 들어가면은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 데이터 검색기, 차트 분석, 스크리너 모두 종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워렌 AI라는 항목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네요. 현재 인베스팅에서는 55%의 할인된 가격으로 인베스팅 프로 서비스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00원대의 가격으로 할인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고정 댓글이나 더 보기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월 8,000원대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프로 리서치 PDF 보고서와 워렌 AI 그리고 광고가 없고 적정 가치와 미국 시장에 대한 프로픽 AI 전략 6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값어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하여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가격 대비 효율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상황은 일단 좋아요. 나스닥도 빅테크 실적 기대감에 올랐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하게 순환매의 장. 그래서 여전히 저는 현재는 4848의 장 너무 큰 수익을 꿈꾸지 말고 수익이 나면은 일부분 챙기면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성공 투자 되시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